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2시 37분 37초 지금 지나고 있고요.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 짧고 굵게 또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이고요. 전달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 상담 보내주실 때에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귀여운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지점 바로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또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각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현재 247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0.42% 지금 상승하고요. 10포인트 정도 상승인데 사실 2470선은 지지를 받지만 전 시간대 2시 정도보다는 지금 지수의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종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450포인트 때부터 2480포인트 때까지 정오경에 쭉 올라갔고요. 이후에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은 보이지만 2470선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 보여집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은 팝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어제보단 줄었지만 1664억 원인데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산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오늘 5천억 원이 넘게 대량 매수에 또 나서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주요 주체들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 주체가 지금 골고루 사주고 있고요. 개인이 3,927억 원 팔고 있는데 어제장 하락장에서 개인은 매수했고요. 오늘장 상승장에서 개인은 팝니다. 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개인의 성향들이 요즘에 많이 늘었다라는 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771포인트대까지 올라갑니다. 1.41% 올라가고 있는 상황, 10포인트가 넘게 상승합니다. 상승 지수폭으로만 보면은 10포인트 양시장이 같은데 코스닥 지수는 상승 퍼센테이지로 보면 오늘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일중 흐름 보시면 763포인트대부터 772포인트대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770포인트대 지지받으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쌍끌이 매수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하는데 하루 만에 외국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576억 원 매수합니다. 기관은 812억 원 매수하고요. 개인이 어제 사다가 오늘은 또 1285억 원. 한마디로 상승장에서 개인은 양시장 모두 대량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090원 오늘도 지지를 받습니다. 1090원 30전에 거래되면서 2원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 티슈진, AJ렌터카, 코아스템, 알서포트, 두산엔진 5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종목들인데 티슈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5위 종목인 티슈진입니다. 현재도 9%의 상승 흐름, 장중한 때 13%, 14%까지 상승하면서 57,000원대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 인보사가 미국 허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국 허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72,000원으로 기존보다 2배가량 올린 바가 있고요. 72,000원이라면 현재 주가에서도 한 18,000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이 체크가 됩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AJ렌터카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급락합니다. 어제도 하한가 부근이었고요. 오늘도 하한가 부근인데 이유는 지분 매각이 무산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현대차에 피인수된다라는 소식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부분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아졌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AJ네트워크스는 현재 검토 중인 자회사 AJ렌터카 지분 매각을 더 이상 추진치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됐고요. 어제장이 하락이었고 공시 후에 오늘도 하락장의 흐름들 이어가면서 1,800원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코아스템 살펴보도록 하죠.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가 넘게 올라갔는데요.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 R 매출 증가 기대감에 강세를 보입니다. 오늘 장중 20%를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코아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2019년부터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 R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목표 주가도 지금 15,000원까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알서포트입니다. 암호화폐 거래 대금이 19조 원이라고 합니다. 영상인증 도입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들이 들여오면서 16% 공교롭게 지금 암호화폐 거래, 전자상거래 이야기하는데 가상통화 투기 과열 범죄행위 긴급대책 마련된다. 조금 전 2시께부터 지금 일부 대책회의가 들어갔고 15일부터 범정부 TF 구성이 되면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 그리고 규제가 마련이 되는데 일단 긴급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관련 소식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 이야기하던 거 마저 해보면요. 국내 시중은행 비대면 영상인증 서비스 시장 8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 은행에서도 비대면 영상인증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뚜렷하다라는 분석에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산엔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악재가 좀 터졌는데요. 10%가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메가 컨테이너선 수주 불발이 우려가 된다라는 소식인데 업계에서는 이렇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글로벌 해운사인 MSC로부터 수주한 메가 컨테이너선 11척에 들어갈 선박 엔진을 발주한다고 합니다. 두산엔진의 수주는 그런데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10%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입니다. MG매드, 솔루에타, 제주반도체, 신라젠, 이월드인데요. MG매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G매드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최근에 급등을 몇 번 했는데 오늘도 다시금 급등합니다. 일단 급등세는 좀 진정이 됐지만 여전히 7%대의 상승입니다. 장중에 4만원까지 터치를 했던 MG매드입니다. MG매드는 마크로젠 외에 5인에서 명지 글로벌 바이오 조합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라고 전일 공시한 바가 있고요. 명지 글로벌 바이오 조합은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이사장이 대표 조합원으로 있는 조합이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솔루에타입니다. 솔루에타 주가 역시 오늘 급등이 나옵니다. 장중에는 6,2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9%가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자파 차폐 소재 기업 솔루에타인데 사실 그래핀이라고 작년, 재작년쯤에 굉장히 꿈의 신소재로 불리면서 한 3년 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소재가 있는데 신규 제품군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지금 급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솔루에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및 각종 전자기기의 발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래핀 소재를 개발하고 양산성 검증 테스트에 돌입한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반도체입니다. 세계 3위 6조 업체 투자 유치가 된다고 합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24% 상승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의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중 주가 흐름 들썩들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라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고의 상승률 꼽으라면 단연 코스닥 시장의 신라젠입니다. 장중 연중 최고치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역시나 9만원 오늘 터치를 하면서 89,800원에 현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금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르네상스 인터내셔널 지수에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강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 공개 투자 자문사인 르네상스 캐피털은 현지 시각으로 15일 장 마감 후에 신라젠을 자회사 세계 IPO 지수에 편입하기로 밝혔다고 밝히면서 주가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드는 이랜드그룹의 투자 유치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는데 일단은 상승세가 모두 지금 꺾여 내려온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장중에 저점 부근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상승폭이 10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장중에는 2%가 넘게 상승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2시 45분 52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고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중장기 투자에 떠오르는 신예 이은휘. 오늘 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유한타증권 역산금융센터 이은희 팀장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두 분 다 그냥 안녕하세요를 안 하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너무 이제 침묵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네. 송동현 팀장의 5종목부터 가볼까요? 바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죠, 바로 네. 가죠. 예. SK 하이닉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보시면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 현재 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저희 나라 증시가 이제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단순히 어떤 아무런 그런 영향이 끼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에 있어서 이제 외국인 포지션 자체가 일단 하방으로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를 좀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4일 이후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곧 결정이 될 건데 이 부분도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우리나라 IT주가 다시 한번 달릴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뉴스에서도 이제 IT의 고점 논란이니 무슨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돌다가도 이제는 다시 이제 또 IT를 다시 봐야 된다. 또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면서 조금씩 IT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도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은 우선 역시 IT 비중을 실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는 꼭 반드시 포트에 편입하시고 운용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 주가가 오르지 않은 지금 박스권 하단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매입하기에는 좋은 시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SK 하이닉스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또 4분기에 최대 이익이 경신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램 가격 자체도 계속적으로 좀 오름세에 있고요. 또 3D 낸드 플래시 자체가 조금 수요 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격의 어떤 고점 논란 등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3D 낸드 플래시가 내년도의 어떤 수익성 향상에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따라서 SK 하이닉스를 제가 제 의견이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선은 이익에 대한 견조함 자체가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에는 18년도까지는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우를 보더라도 10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SK 하이닉스를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지금 수급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성장주 위주의 포트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가의 일정 부분의 상승으로 경기 민감주도 조금씩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관점은 성장주에 좀 초점을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도 조금씩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뚫지 못했지만 조정을 받은 이후로 빠르게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2.93% 36,850원이고요. 전고점인 38,800원을 조만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 아마도 돌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또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공시가 났는데 온실가스 저감 시스템의 공사를 맡겠다고 공시가 났었죠. 107억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및 생산 설비 증설 모멘텀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쪽에서는 2차 전지 소재 쪽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거든요. 에코프로가 또 그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약 70%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에코프로가 생산하는 물질이 NCA라는 물질이 있는데, 지금 사실 전기차보다는 전동 공구 쪽의 모멘텀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다이슨 청소기 있죠. 무선
상부 모터 상향 방식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전동 공구들이 많은데 이런 NC의 물질들이 다 쓰이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등 보면 전기차는 아니고 전동 기구 쪽의 어떤 수요 자체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에코프로의 실적이 상승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전기차,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관련된 물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 18년도에 모멘텀이 기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영호 DSP입니다. 정말 끊임없이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중소형 OLED 관련된 이제 종목 자체들이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실 수 있고, 왜냐하면 당분간의 어떤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방 산업 자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OLED 중소형 관련된 주들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검사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시장의 97%를 점유하고 있지만 그리고 투자 확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쪽 BOE 측에서 중소형 OLED에 대한 어떤 투자 확대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만 해도 6%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17% 정도 투자 확대를 보이면서 내년도에도 큰 폭으로 투자 확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소형 OLED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쯤은 영호 DSP가 한번 수급적으로 몰리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또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조금 비용적인 측면이 늘어나면서 계속 주가가 좀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수급 상황을 보면 사모펀드가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급등을 한번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영호 DSP를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 투자를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6% 정도 상승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굉장히 또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도 지금 상당히 돌파를 보이고 있으면서 좀 추가적인 상단으로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 가격은 약 4만원 정도로 일단 1차 목표가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원화 강세에 따라서 이제 구매력이 증가가 되게 되면 장거리 노선에 이제 긍정적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폐가 강해질수록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측면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미국에 대한 경기 자체도 좋지만, 미국 경기가 좋으면 전반적인 낙수 효과로 인해서 각 나라들별로 또 경기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18년도에는 아시아 증시의 어떤 그런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이 많이 눌려있었던 우리나라가 가장 큰 폭으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하나의 또 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물 성수기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반도체 부분은 또 조선 화물 운송 자체가 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항공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물 운송기 화물 수요에 대한 어떤 증가 부분도 대한항공의 어떤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SK머티리얼즈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셔야 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SK머티리얼즈도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지금 가격 자체가 좀 메리트가 있어졌어요. 18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우선은 투자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3D 낸드 플래시의 수요가 오를수록 그만큼의 어떤 3D 낸드 플래시의 공정 자체가 좀 D램보다는 복잡하고, 그리고
SK 머티리얼즈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로 특수 가스액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식각액이라 볼 수 있는데, 슬립 낸드 플래시는 메탈을 씌우는 공정들이 많아요. 그만큼 메탈을 또 깎아내는 식각 공정이 또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 WF3라든지 WF6라든지 NF3라는 그런 물질을 통해서 식각을 하는, 철을 깎아내는 그런 공정을 하는 식각액을 공급하기 때문에 SK 머티리얼즈에 대한 어떤 식각액에 대한 수요가 자체가 커질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 경기 지표 자체를 보면 향후에 1, 2년 정도 반도체 호황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지표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봐도 주요 자회사의 어떤 SK 머티리얼즈의 주요 자회사에 관련된 실적 증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SK 머티리얼즈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부터 SK 머티리얼즈까지 지난주 종목과 변함없이 오늘 리뷰해 주시면서 전략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은희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가져온 종목은 LG전자인데요. LG전자 최근에 이제 6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오늘은 살짝 조금 흔들린 감이 있지 않은데, 지금 쭉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계속 잘 나왔고요. 내년에도 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 때문에 기관도 그렇고 이제 외국인도 이제 뭐 삼성전자 뭐 그렇게 잘 공격적으로 사진 않고 있지만, 현재 LG전자는 외국인들을 비롯한 연기금들도 매수 세력이 잘 들어오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연말 소비 시즌, 이런 소비 시장의 수혜가 삼성전자가 아닌 좀 LG전자한테 맞았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LG전자에서 이제 스마트폰 비중을 낮추면서 전체적으로 회사 방향을 바꾸는 것이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뭐 3천억 정도 마이너스가 났지만 전자 부분에서는 수익이 1조 정도 달성을 하면서 영업이익을 크게 보았고요. 백화점 가보시면 이제 LG 시그니처 제품들 전시되어 있는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매우 이제 예쁜데 사실 좀 고가죠. 그래서 3포 시대, 5포 시대 하면서 이제 20, 30대들 결혼이 사실 많이 힘들어졌는데, 집은 작아도 좀 프리미엄 가전, 뭐 예를 들어서 건조기나 뭐 스타일러 같은 그런 시그니처 제품들을 욕심내는 면이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올레드 TV 부분에서 패널이 비싼 점 때문에 단가가 맞지 않았던 점을 하향 안전화하면서 기존 라인업들을 안정성이 있어지게 그 TV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을 좀 잘 올렸던 점이 제가 LG전자를 이제 추천하는 바이고요. 현재 이제 보시면 PER이 9배 수준밖에 안 되고 더 올라갈 가능성만 남았다고 보입니다. R&D 비중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LG전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6%가 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진행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LG전자가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보고 움직인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느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 지분율도 사상 최대치 주가도 신고가를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 시점에서 파시거나 접근을 하지 않으실 이유는 좀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내년 초까지 목표가가 12만 원으로 보고 있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기대하는 바입니다. 손절가는 92,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컴투스인데요. 컴투스는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게임주 종목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해외 매출 자체가 이제 2년 연속 분기당 1천억 정도가 나왔고, 보시면 영업이익 대부분이 이제 중국이 아닌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좀 사드 이슈가 있어도 주가 관계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4분기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지금 주가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급도 부지런하게 들어왔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또 주가 상승 기대도 보이고 있고요. 내년 2018년도 신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어서 그에 따른 기대감도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크게 매도 물량이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매수로 돌렸던 것도 기관이었고,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으로 충분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을 띠고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서 관련된 산업군이나 종목군 들어보실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 이슈가 5G죠.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5G 관련 통신 테마주, 5G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기간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가격이. 하지만 그런 기대감이 이 종목
종목들 보면 시장이 아직 남아있고요. 기지국 등 이제 여타 기본적인 페이스가 깔린다면 모바일 백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그 기대감이 투영이 돼서 좀 과거에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좀 매출로 이어지면서 16년도, 17년도 과거 안 좋았던 실적들이 18년도부터는 좀 좋은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온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조금 제가 추구하는 바와는 다른 종목이긴 한데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부터 헷갈리는 종목이죠. 자동차인지 전기차인지 친환경차인지 약간 이도저도 아닌 좀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치 투자를 하기에 조금 비싼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좀 미래를 봤을 때 이제 현대차의 중국 공장 가동률이 좀 낮았죠. 30%.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한온 시스템도 안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년에 현대차 실적을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도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보통 좀 현재 트레이딩 관점에선 좋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홀딩 하시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바입니다. 보수적이라면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보수적이라면? 예. 네. 제가 이제 기존에 추천을 많이 드리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기간을 좀 짧게 네. 가져가자는 건가요? 맞습니다.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살짝씩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네. 이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완만한 상승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은 DB손해보험 추천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방금 추천드렸던 한온 시스템과는 다른 접근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주가가 많이 흔들렸죠. 이제 장이 흔들리면서 주도적으로 좀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종목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안정적인 종목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쭉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험업계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DB손해보험도 이제 그러한 금리 인상 수혜주의 하나고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았고요. 저평가 메리트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좀 장이 어려울 때, 뭐 배당이나 뭐 이러한 부분도 좀 고려한다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좋고요. 목표가는 77,000원, 또 손절가는 65,2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DB 손해보험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76번님께서 일단 BGF 종목 16,230원에 10%인데 BGF가 상장 이후에 지금 이 경고 종목까지 갈 정도로 급락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상장 첫날 주가가 저도 오늘 봤는데 45,000원 정도, 46,000원이었는데 재상장 첫날에 지금 15,000원대까지 지금 밀려 있거든요. 송 팀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우선은 뭐 BGF 리테일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것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BGF가 이제 지주회사 쪽이다 보니까 우선은 지주회사 쪽의 모멘텀이 지금 사실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11월에 그 지주회사 개선법이 통과됐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통과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지주회사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된다면 지주회사 쪽으로 배당률이 확대될 수 있고 또 워낙 저평가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주회사 쪽으로 수급이 올만도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BGF 리테일 쪽에 수급이 몰린 수급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따라서 조금 더 이제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게 될 건데 거기서 좀 상승하는 다시 추세가 온다면 그때 한번 BGF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다소 좀 매도세가 좀 강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서 제가 말한 그런 시점이 왔을 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BGF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758번님께서는 현대중공업이고요. 123,000원인데 지금 팔아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셨어요. 사실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다가 삼성중공업 사태 이후로 지금 주가 많이 밀렸잖아요. 네, 어쨌든 수익 구간이긴 하시니까 이 정도 수익에서 그냥 끊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해님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가시적인 실적 부진과 뭐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조선주들이 좀 많이 흔들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7% 이상 빠지면서 사실 많이 좀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보시면 이제 조선주 테마가 4일째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더 지켜보시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정부가 이제 이러한 조선업 현황에 대해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 초까지 이런 조선산업 혁신 성장 추진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 더 가져가시면 더 큰 수익을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삼성중공업에서 촉발된 여러 가지 조선업황에 대한 부진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비중 확대 기회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늘리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부분이신 건가요? 비중 확대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더 보유하시면서 네. 기보유 전략으로 그냥 네. 가져가신다. 네네. 이렇게 주식을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송동현 팀장과 함께 5종목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6번째 이제 웅진에너지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오늘 갖고 왔을 때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틀 전인가요? 12월 8일쯤에 아주 차트 흐름이 좋아지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추천을 다른 곳에서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 이때는 6% 정도, 그리고 다음날 또 몇 프로죠? 6% 정도, 한 이틀만 한 11% 정도 갔었고, 그래서 좀 조정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 자체가 이제 26일 날 좀 공표가 될 예정인데, 그에 따라서 또 정부의 어떤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폴리실리콘 단결정 부에서 생산 능력 세계 4위를 랭크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생산 능력이 뛰어난 웅진에너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치킨 게임에서 어느 정도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웅진실리콘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도 어떤 실적 자체가 약 200억, 영업이익이 약 200억 정도 지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될 확률이 높고요. 중장기적으로 유럽이든 또 미국이든 태양광에 대한 수요 자체가 크게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 그리고 유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만큼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대한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관점에서 웅진에너지를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한화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이 좀 발생을 많이 하면서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오늘 4.68% 정도 상승하면서 41,3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물론 제가 제시했던 매수가보다는 아직은 아래 구간에 있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추세 반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웅진에너지와 비유사합니다. 태양광 산업 자체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주목을 하고 있고, 그만큼 또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하나큐셀이 전 세계 셀 분야에서도 1등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황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큐셀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환경 규제라든지 그리고 케미칼 업종 자체의 어떤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어떤 스프레드의 확대, 그렇게 되면 또 케미칼 업종 자체의 어떤 수익성이 좋아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또 하나 테크윈이 있죠. 그다음 방산 자체도 우리나라에 따지면 충분히 성장 산업에 속합니다. 방산도 투자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또 방위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가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기점으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시점부터 담으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권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태고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량 자체가 개인 투자자 물량이 일단 많고요. 그리고 투자 포인트 자체가 사실 TPX105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펀더멘탈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한 수급적인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송에서 좀 함부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선 기술적 분석상 일단 굉장히 큰 거래량이 한 2주 전에 11월 30일에 발생했고, 그 다음에 큰 폭의 조정이 왔습니다. 큰 폭의 조정이 오고 오늘 다시 좀 거래량이 떨어지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6%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확률이 일단 높다고 일단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조금 10만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TPX10에 대한 가능성, 주름세포, 피부와 피부에 아주 적합한 주름 개선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매출이 발생한다면은 좀 상당히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마곡에 공장을 다 지어놨죠. TPX105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허가 날 거라 보고 일단 마곡에 다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매출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고사이언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KB금융 한번 볼게요. 자, 14일 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의 어떤 은행주들이 본격적으로 다 반등을 하면서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다 올랐는데, 우리나라 지금 KB금융 자체도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전고점을 뚫는 모습이죠. 4.46%, 69,9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좀 추세 전환, 추가적인 신고점을 향해 달려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시점부터 매수를 하셔도 충분하고요.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어서 순이익이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KB금융은 다른 은행주와 다르게 최근에 자사주 매입 공시를 냈죠. 3천억 규모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주보다 좀 더 매력적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KB금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미코입니다. 미코 많이도 오해하시던데 종목 이름이고요. 다른 이름은 아닙니다. 일단은 미코는 반도체 회사예요. 반도체 부품 회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장비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품 제작 업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전반적으로 호황에 진입을 하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주식들이 다 좋은데 미코는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못 받은 주식인 것 같아요. 근데 3분기 자체로는 영업이익이 무려 20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상공이 사상 최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3일 전에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암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2.4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정배열에 들어가면서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바이오 쪽 모멘텀도 가지고 있죠. 코넥스 상상업체는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254만 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성장 모멘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이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미코까지 5종목 쭉 함께 와봤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팀장의 종목 이야기 바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자, 이번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가져온 종목은 웹젠이라고요. 게임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네. 웹젠이 올해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뮤라는 게임입니다. 뮤라는 게임은 이제 우리나라에선 사실 그저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2년 전부터 사실 기대감이 점차 쌓이고 있었는데 그 기대감에 비해서 매출이 덜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들로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 하는 움직임이 강했는데, 반면에 이제 올해 뮤라는 게임이 확실한 좀 캐시카우 역할을 했고요. 하반기에 오면서 뮤를 기반한 게임들, 신작 게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NC소프트나 넷마블처럼 자신만의 게임, 뭐 자신들만의 이제 시그니처 게임을 개발했다는 그런 자신감이 안정적인 매출로 좀 증명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제 주가 자체의 흐름인데요. 신작 출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제 뭐 사전 예약자 수 70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하고, 또 투자 심리 개선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딱 12월 모바일 게임 성수기에 진입을 한 만큼 조금 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바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사실 바이오주, 제약주 조금 추천드리기가
사실 곤란할 때도 있지만 저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삼공장 준공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나온 이슈인데 이게 저는 이제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큰 메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은 좀 내년 하반기나 2019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하면서 나올 거고 올해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많았거든요. 의약품 관련해서 이제 수주 잔고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고요. 또 그런 부분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올린 원동력, 또 바이오주의 수급 자체를 늘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또 세계 1위 생산력을 보유할 여건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성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공장에서 끝나지 않고 4공장, 5공장까지 가는 것이 이런 주식에서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성장성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요. 또 무병장수가 아닌 유병장수 시대로 가고 있으면서 복제학의 필요성은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미래, 성장성 베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도 좀 4분기 굉장히 괜찮은 실적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시장 컨센서스가 190억을 예상을 했지만 이것을 초과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할 모멘텀이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하는 바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드릴 거고요. 또 목표가는 41만원, 또 손절가 32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가져온 종목은 CJ ENM인데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굉장히 좋게 보던 종목입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케이블 시장에서 단원 최고로 뽑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점유율이 40%에서 50% 정도 되고 있고 좀 안전한 매출처 확보를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좀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게 아니라 영화, 음악, 예능, 드라마 등 각 분야별로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 놓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다른 업체들보다 높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이제 극장 성수기 진입에 대한 기대감도 보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이제 넷마블의 지분이 또 상당하죠. 시가총액이 3조 5천인데 넷마블 가치만 하더라도 4조가 넘고요. 또 스튜디오 드래곤 가치도 1조 3천억 정도. 그래서 이 두 개만 합쳐도 사실 5조가 넘어가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지분 가치만 따지더라도 현재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물론 이 당장의 지분 가치가 현재 주가에 반영돼 있지 않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하락을 방어해주고 또 주가에 녹아 들어간다는 걸 보면 이제 문화를 수출하는 이슈에서 미래에 더 많은 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영화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 좀 줄었죠. 하지만 이제 또 겨울방학 시즌이 오면서 성수기 시즌이 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3조 5천인 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좀 저평가된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고 또 목표가 10만원, 손절가 8만 7천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진에어 말씀드릴 건데요. 진에어가 이제 12월 8일에 코스피 입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현재까지는 좀 기대보다 우려감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대한항공 자회사로 좀 상당 기대감이 상당히 컸는데 공모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134대 1. 이렇게 보시면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고 보실 텐데 주가가 좀 왜 그렇게 기대감에 못 미치냐 하는 그 이유를 좀 따져보자면 원화 강세 수혜에 대한 기대 심리적인 부분 같아요.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탄탄했는데 최근 그 3년 성장률, 매출이 45% 났고요. 매출이익이 45% 났고요. 영업이익이 70% 났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진에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는데 주가 경계 요인인 11월 말에 오페크에서 감산 연장 결정이 되면서 대부분의 항공주들이 좀 11월 말에 그 기점으로 좀 주가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진에어가 좀 상장이 되면서 우려가 더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가 항공사 중에 최초로 중대 연기를 보유를 했죠.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그 대한항공과 좀 사업 부분에서 충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은데 저는 또 이거를 한편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좀 누누이 그동안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보유하시고 중장기적으로 관망을 하시면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코맥스인데요. 코맥스는 이제 홈 네트워크 전문 업체입니다. 음성 인식 기반 AI를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비서 앤서라고 이제 나올 것인데요. 이게 이제 나오면 업계의 가장 선도적인 인공지능 비서나 뭐 사물인터넷 비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와 카톡 제어 스마트홈 설계 추진을 하는데 올해 9월에 이제 카카오에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아이를 탑재하기 위한 MOU를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서 카카오가 굉장히 사용자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휴를 통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나 음성으로 코맥스의 지방 기기들을 조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만큼 코맥스 기기의 활용도가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경사가 삼성전자 타이젠과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삼성전자의 운영 체제인 타이젠을 홈 IoT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맥스가 타이젠을 탑재한 사물인터넷 기기를 앞으로 생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협업이 확대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성장성뿐만 아니라 실적이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매출액이 10%씩 증가를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올해도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매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매우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최근 이제 코스닥 급락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매수하기 좋은 시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9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코맥스 현재가에 매수해서 8,000원까지 바라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7201번님께서 한화케미칼 28,300원 매수가인데 얼마까지 가져가야 될까요? 여쭤보셨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오늘 송도현 팀장이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하나케미칼은 일단은 하나 계열사의 이제 케미칼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P와 폴리에틸렌과 그리고 폴리염화비닐, 염소, 가성소다 등 이렇게 화학 제품, 기초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경기 민간 업종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업종을 보실 때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상승 구간에 있느냐 하락 구간에 있느냐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 자체가 지금 상승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화학주는 당연히 매우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냐? 사실 이제 화학주가 더 올라가려면 사실 인플레이션, 가격에 대한 어떤 증대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뉴 노멀 사회라고 부르거든요. 그만큼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인 만큼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과거처럼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단을 높이는 그런 상승 구간을 취하고 있는데요. 케미칼 업종이 그 영향을 바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 상승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년도 중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그 인플레이션 상승이 명확해질 것이다 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천천히 반응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상향을 하면서 조금씩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다소 느리지만 지금 시점부터 매수를 해 가시면 굉장히 상승폭 자체는 높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타임 자체를 지금 시점으로 잡아 놓으시면 향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보신다면 큰 폭의 상승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255번님께서는 대한광통신 4,300원의 비중이 50%인데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은희 팀장님 어떻게 매도하면 될까요? 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5G 또 대장주로 손꼽히고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예전부터 계속 이슈가 됐죠. 지금 차트도 보시면 되게 예쁘게 잘 그려나가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얼마의 매수를 4,300원의 매수를 50% 보유하고 계신데 사실 저는 지금 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좀 수익 실현을 하시길 바라는 바예요. 보시면 18년에도 이제 매출액이나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이제 공급 과잉이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작은 사업들을 철수하면서 현재 소수 플레이어를 좀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좀 안전하게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광통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장마감까지 한 3분 30초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예상채 기어지수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체결 지수는 2477.94포인트입니다. 일단 2470포인트 후반대까지 지금 다시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16.94포인트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 보여집니다. 급등의 패턴은 아니지만 조금씩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2480포인트 오늘 한번 터치를 했는데 다시금 터치를 하면서 마무리할지 이 점도 한번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한번 만나봐야 될 거예요. 예, 오늘 기관이 6,435억 원이나 삽니다. 기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매수량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금융투자에서 4천억 원, 투신이 500억 원, 연기금도 500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각각 들어오고 있고, 기관의 전 주체들이 골고루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 물량이 전일에 비해서는 좀 줄었지만 오늘도 1,908억 원이나 팝니다. 개인이 무려 4,747억 원이나 또 매도하고 있다. 이 부분도 눈에 띕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하면서 그리고 오늘 외국인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낙폭이 좀 있고요. 현대차, 포스코 각각 0.6% 정도씩 올라갑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부터 삼성물산까지 전 종목 올라가고요. 특히나 KB금융이 오늘 4%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67,700원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772포인트의 거래 마감 예상이 되고요. 이대로 마감되면 오늘 종가, 오늘 장중 고점 마감 예상이 됩니다. 1.6%나 올라가네요. 일중 흐름들 체크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60포인트대부터 770포인트대까지 저점 대비해서 쭉 올라오는 코스피 코스닥 오늘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 전형적인 상승장의 그래프다라고 체크가 되실 겁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쌍끌이매수 여전히 들어와 있는데요. 외국인 814억 원, 기관은 957억 원 각각 순매수합니다. 기관은 역시나 전 주체,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730억 원 많이 사고요. 전 주체가 지금 사고 있습니다. 개인은 1688억 원. 비교적 큰 폭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의 매도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부터 티슈진까지 올라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2%대, 7%대 각각 상승 나오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특히나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신라젠 신규 지수 편입되면서 89,100원대에 긍정적 흐름 가져가고요. CJENM도 소폭 상승하면서 9만원대 회복하면서 장 마감 예상이 됩니다. 티슈진 인모사 이슈로 지금 급등이 오늘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빨간불입니다. 로엔 2.24% 올라가고요. 메디톡스도 0.55% 올라갑니다. 펄어비스 전일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도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갑니다. 20만원대 지켜주고요. 바이로메드가 15만원대에 다시 터치를 합니다. 파라다이스 전일 낙폭이 컸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5.5% 올라가고 23,000원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확인하도록 하죠. 자, 오늘 장 내일 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장이 모두 마감이 됐고요. 마감 지수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은데 체크하기 전에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한 분 간단하게 리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현 팀장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은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초반에는 좀 더 좀 복잡하게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가 장 막판에 지금 기관이 지금 기관 자체의 어떤 포지션 자체가 상방을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 자체는 현물에서는 일단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서 우선 내일 만기까지 가봐야 일단은 알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은 하방, 기관은 상방을 취하면서 좀 더 만기까지 좀 복잡하게 좀 수급이 꼬일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시장 종합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기관이 코스피를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6천억 정도 매수했고 특징적인 점은 반등을 하려면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중요합니다. 선물 자체가 지금 6천억 정도, 약 7천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내일 포지션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오늘 외국인의 어떤 선물 매수 자체가 좀 중장기적으로 긴 방향으로 코스피를 상방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옵션 만기일과 상관없이 코스피의 어떤 중장기적인 상승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우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일단은 매도세를 전제 보이고 있으면서 타 업종 위주의 어떤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업종별 특징은 사실 별로 이제 고려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제 수급 자체가 IT 쪽으로 이제 14일 이후에 쏠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두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역시 어제 중국 관련된 악재가 나오면서 조금 매도세를 보였지만 다시 한번 외국인이 또 코스닥 같은 경우 양매수를 취했네요. 외국인 기관 모두 800억, 900억 정도의 좀 양매수 시장을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1월 효과라고 하죠. 대주주 매도세가 좀 더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향후 1월로 가면 갈수록 코스닥의 1월 효과로 인해서 좀 더 강세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코스닥도 지금 시점부터 매수에 동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네. 네, 이제 내일 새벽에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가 나오고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선물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이제 변화가 나올 것으로 보았는데 이제 슬슬 좀 오늘 장에서 그런 모습이 포착된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면 이제 재료가 노출돼서 우리 증시의 부담감이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또 오늘도 어느 정도 그런 점이 보였고요. 또 이런 점이 좀 상승 모멘텀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코스닥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또 하방 목표치를 찍은 것으로 보았는데 이제 연말로 갈수록 대주주 매도 부담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잘 보유를 하시고 또 내년 1월 효과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께 들어봤고요. 코스피가 2480선까지 회복하면서 장이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0.79% 상승한 2480.54포인트에 장이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 물가요? 1.55% 올라갔습니다. 772.2포인트에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원 70전 내리면서 1090원 7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의 에이시아소프트 63.54% 올라갑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의 SK시코롱 PI 58.53% 올라가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의 KMW 54.92% 상승 국면입니다.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의 넷마블게임즈 34.71% 올라갑니다. 역시나 오늘 함께하고 계신 송동현 팀장의 미코 종목 14.13% 지금 한 주 만에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지금 KMW하고 미코가 지금 수익률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네. 한 종목 한 종목씩 추가 전략 좀 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KMW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는 일단 작년 때부터 이제 제가 주목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우선은 5G 시대가 열릴지가 언제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사실 그때는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단순히 5G엔 투자 자체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시기상조였을 뿐이지 언제 터지느냐 그게 문제였거든요. 일단은 5G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무선 소형 단말기가 좀 필요합니다. 곳곳에. 그래서 KMW는 그 무선 단말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일본과 그리고 미국에서 좀 품질을 인정받고 수출을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2월이면 이제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에 따라서 또 5G 시범 지역으로 또 선정이 됐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주가들이 모멘텀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사실 KMW는 올해 어떤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되는 그런 실적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었고요. 내년도부터는 일본과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매출 확장세가 구조적인 성장이 일어난 시기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평창 올림픽 테마 맞물리면서 상승 국면으로 진입했고 오늘도 역시 1.24% 주가가 별다른 조정 없이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바이앤홀드 전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까지도 좀 내년도까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코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인 반도체 업종 자체가 또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요. 미코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반도체 업종 자체들이 조금씩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고 미코가 좀 더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주가가 상승한다면은 좀 물량 자체를 좀 반으로 줄이고 조정 시 추가적인 매수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주시고 신규 투자자분들은 좀 더 조정이 오면 좀 더 조정이 왔을 때 신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반도체 호황기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는 내년도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매수를 해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코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자, 수요일장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될 시간인데 먼저 송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떤 전략 들고 올까요? 네, 우선 내일 이제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만기라 볼 수 있는데 이때 되면 사실 뭐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 영향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 싸움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좀 심하게 될 건데요. 그리고 또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지나가야만 이제 코스피가 제때 방향성을 찾고 갈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일단 이 시점 이후가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대형주, 특히 이제 성장주, 대표적 성장주라 볼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왔거든요. 정확한 밸류로 말씀드리자면 거의 금융위기 수준 전에 밸류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IT주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 그 이후에 한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분할 매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은희 팀장님은 내일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송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일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고 또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일 인데요. 이 이후에 조금 시장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지금의 조정을 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과거 보면 미국 경기가 좀 꺾이기 시작한다 해도 좀 글로벌 경기에 바로 모멘텀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코스닥 쪽의 소비주 비중을 확대해 가시면서 좀 투자 방침에 무게를 두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관련 소비주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럼 두 분이 이제 내일 볼만한 종목 한 종목씩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송동현 팀장님, 내일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우선은 내일 이제 보셔야 될 종목이 일단은 좀 개인 투자분들한테 유리한 그런 종목을 좀 가져가 봤는데 이제 태고사이언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닥이 가려면 역시나 바이오주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최근에 어떤 수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과도하게 좀 떨어져 내려온 태고사이언스가 이제 매수하기 적합한 위치가 아닌가.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거래량이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죠.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쭉 추세 하락을 하다가 좀 다시 한번 오늘 어제보다 더 거래량이 더 많은 그리고 양봉에 대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암시를 하는 그런 거래량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종가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시간에서 매수를 하셔서 좀 더 단기적으로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태고사이언스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태고사이언스 한번 보자. 내일 볼만한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이은희 팀장님은 내일 볼만한 종목 어떤 종목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컴투스 말씀드릴게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상당한 기업이죠. 하지만 뭐 중국이랑 뭐 사드 이슈가 있어도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관계는 이익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4분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분기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컴투스를 추천하는 바이고요. 또 2018년 신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조금 컴투스를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 종목만 더 짧게 주실 수 있나요? 네, 한 종목 더 드리면 이것도 코스닥인데 종목명은 코맥스. 아까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홈 네트워크 전문 업체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한 AI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재가 좀 삼성전자와의 협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또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 8,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가격 7,120원인데 이 정도 가격대부터 8,000원까지 짧게 가지고 가보시는 거 괜찮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유한타증권 역삼금융센터 이은희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